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아관파천 이후 조선의 자주권이 약화되고 외세의 간섭이 심해지자 개화 지식인들은 자주 독립과 근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1896년 4월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국민계몽과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하였고, 같은 해 7월 독립협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신장과 자유로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관민공동회에서는 정부의 허니 6조를 건의하여 의회 설립과 내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고 탁지부를 통한 재정 일원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등 자주독립과 자유민권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인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며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구본 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삼아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1899년에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주독립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습니다. 또한 원수부를 설치하여 군제를 정비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해 지계하문에서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고종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두고 메가타를 재정고문으로 파견하며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등을 통해 열강이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조선의 자주권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배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때 민영환이 자결로 항거하고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을 발표하여 민족의 분노를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고종은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결국 퇴위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습니다. 또한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박탈하였으며 결국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였습니다. 지식인들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르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계몽단체를 조직해 활동하였습니다.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고,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의 계승단체로서 입헌 군주제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한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진흥 등 실력 양성을 통한 국민계몽을 강조하였으며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 신민회가 조직되었으며 공화정 체제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태극서관을 통해 계몽서적을 출판하였으며 신흥강습소를 설립해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 1911년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언론도 애국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하여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였고, 대한매일신보는 국권회복과 민중계몽을 위한 논설과 기사를 꾸준히 보도하며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한 항일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봉기한 을미의병은 유인석과 이소웅 등 유생층이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충주성을 점령하는 등 활약하였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과 신돌석 등이 을사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항거하였고, 그 무렵 민영환의 자결과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 발표 등이 이어지며 민족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정미의병이 봉기하였습니다. 해산 군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의병들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의병이 연합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일본군의 강력한 탄압으로 실패하면서 의병 세력은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의 대규모 무장투쟁이 어려워지자 항일운동은 개인의 의열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명훈과 장인환이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고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으며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나철과 오기오 등은 을사오적 처단을 목표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는 등 민족의 독립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항 이후 외세는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침탈하며 근대적 수탈 구조를 형성해 갔습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거류지 무역과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청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일본은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해 조선에 대한 불평등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였습니다. 조일 통상장정에는 조선이 반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경제 침탈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조선은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 무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경부선 등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및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미국은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확보하는 등 각국이 조선의 자원을 경쟁적으로 약탈하였습니다. 1908년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탈하였고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구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급감하고 국내 상인과 상공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조선 경제는 일본 중심의 종속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경제 구국운동은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서 민족의 상권을 지키고 자주적 경제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 상인의 세력 확장이 심화되자 조선의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함경도와 황해도 등지에서는 반공령을 선포하여 외국으로의 쌀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권 수호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며 경제적 주권을 지키려 하였고 보안회와 농광회사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며 국토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07년 대구에서는 김광재와 서상돈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국민의 성금으로 일본의 진 외채를 갚아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한 민족적 운동으로 이후 각 지역의 동참이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으나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족 자본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동상회와 장통상회 등 상회사 설립을 통해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일본 중심의 경제 구조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경제 지배가 강화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은 조선이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편과 전신제도가 도입되어 통신체계가 정비되었고 1898년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으로 전기가 도입되어 궁궐과 도심 일부에서 전등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전차가 운행되고 전화가 일부 도입되는 등 생활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1899년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며 서울과 인천이 연결되어 교통이 혁신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885년에는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어 근대 의료가 시작되었고 덕수궁 석조전의 건립 등 서양식 건축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언론 또한 활발히 발전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한성순보는 최초의 근대식 신문으로 순한문으로 간행되었고 한성주보에는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어 국민 계몽에 앞장섰으며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의 게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이 밖에도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천도교에서 발행한 국한문 혼용신문인 만세보 등이 민중계몽과 국권수호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대 교육과 문화의 새로운 흐름은 조선이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경도 덕원지방의 관민이 합심하여 설립한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으로 근대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배제학당과 동문학 등이 세워졌고 유경공원에서는 헐버트와 길모어 등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근대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교육입국조서의 반포를 계기로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가 설립되어 근대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석영과 주시경은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글 연구를 체계화하였고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통해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세우는 등 국학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교육과 학문의 변화는 문화 전반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예 분야에서는 신소설과 신체시가 등장하여 근대적 표현 양식을 발전시켰고, 원각사가 설립되어 은세계 등 신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종교 분야의 변화도 활발하였습니다. 천주교는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고,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개신교는 배제학당을 통한 선교 사업과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대종교는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항일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유교와 불교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추어 교단 개혁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였습니다.